네,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로직의 그 플로우를 컨트롤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어떤 여러 가지 컨디션을 이용해서 그 컨디션에 따라서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값들을 이제 룹을 돌면서 이렇게 각각의 값에 대해서 뭔가 처리를 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될 텐데, 그거 시작하기 전에 잠깐 그 컬랩 얘기를 좀만 더 할게요. 우리가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제 그 파이썬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이미 저장된 것을 그냥 구글 드라이브에서 더블 클릭하면 바로 컬랩이 실행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 이제 여기서 바로 시작을 해도 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는 New 노트북을 클릭하시면 되고, 기존에 있는 것을 이제 열고자 한다면은 이제 오픈 컬랩으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리센트는 뭐 최근에 썼던 것들이 나올 거고, 그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것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그냥 구글 드라이브 하면은 사실 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그 컬랩을 처음 이제 실행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구글 드라이브에 새로운 폴더가 생기는데, 그 바로 가볼게요. 이 컬랩 노트북스라는 폴더가 생기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만 주로 보이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봤을 때는 내가 그 다른 구글 드라이브에 다른 폴더에 저장해 놓은 것은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왜 없지 그러지 마시고, 그냥 구글 드라이브에서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구글 드라이브에 있지 않은 그 주피터 노트북을 콜랩을 통해서 열고 실행을 하고자 한다면은 업로드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 드래그 하셔도 되고 뭐 브라우저 클릭해서 이렇게 찾아가도 되는데, 단지 이 경우에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여기 업로드라고 쓰였다시피 내가 이렇게 브라우즈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없는 그 내 로컬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실행시킬 경우에는, 그러고서 내가 그 파일에 어떤 변화를 줬을 때 그것이 원래의 파일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이 구글 드라이브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구글 드라이브 서버에. 그래서 내가 어떤 그냥 로컬 드라이브에 있는 것을 업로드를 한 다음에 막 뭐 프로그램을 수정을 하고 그냥 저장을 하고 컬랩을 닫아버리면은 사라져 버려요. 예, 죄송합니다. 사라져 버리진 않고, 그게 그 로컬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은 바뀌지 않게 돼요. 그럼 그게 어디 있을 거냐? 얘가 업로드를 하면은 아까 그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이 컬랩 노트북 폴더의 카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업로드를 한 다음에 수정을 하면은 그 수정된 내용은 그 카피된 파일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내가 뭐 업로드해서 막 수정하고 저장했는데 나중에 다시 그 로컬 드라이브에 저장돼 있는 걸 열어보니까 하나도 바뀌지가 않아서 이렇게 다 날렸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업로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를 카피해서 였다가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정된 모든 내용은 거기서 수정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렉처 2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처음에 우리가 그 컨디션 관련해서 우리가 그 if, 그다음 elif 이제 else if의 약자인데 else if, 그다음 else 이런 그 문법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룹과 관련해서 while loop이라는 것과 for loop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break나 continue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컨디션 스테이트먼트 관련해서 주로 이제 우리가 뭐 이게 같냐, 크냐, 작냐, 뭐 true냐, false냐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 관련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비교를 하기 위한 오퍼레이터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잘 보시면은 바로 직관적으로 와 닿을 거예요. 이렇게
그 equal이 두 개가 있으면 얘는 아까 우리가 equal이 하나 할 때는 어떤 변수의 값을 그 assign 할 때 equal을 하나를 썼잖아요. 근데 두 개가 있을 때는 이 얘 좌우에 있는 두 개가 서로 같냐 다르냐에 대한 어떤 비교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같으면은 true가 리턴이 되고 그 틀리면 false가 리턴이 되고요. 그다음에 얘는 같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다르면 true가 리턴이 되고 두 개가 같으면 false가 리턴이 되고 얘는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크냐는 거죠. 그래서 크면은 true, 반대면은 false가 리턴이 되고 얘는 뭐 이제 작으면은 true 아니면 false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그 크거나 작냐, 작거나 같냐 그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비교를 하는 그런 오퍼레이터들이 됩니다. 그리고 결과값은 항상 true 또는 false로 나오게 되고요. 뭐 그렇게 한번 예를 만들어 보면은 A가 10이고 B가 오면은 다 예상할 수 있겠죠. 얘는 뭐가 되겠어요? false가 될 거고 다르니까 얘가 true가 될 거고 A가 B보다 크니까 true, A는 B보다 작거나 같지 않으니까 false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로지컬 오퍼레이터로 우리가 이제 그 and, or, 그 다음에 not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그냥 우리가 그 나중에 보시겠지만 잠깐 여기 써보면은 우리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and를 이런 기호로 쓰는 경우가 있고 or는 이렇게 그다음 not은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특히 이건 이제 어떤 우리가 서로 어떤 그 배열과 배열을 비교할 할 때라든지 그럴 때 이제 쓰이게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 키워드로서 and, or, not을 쓰는 경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x가 7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x가 5보다 크고 얘는 true죠. 그러니까 로지컬 오퍼레이터는 이제 그 true, false를 비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true고 x가 10보다 작냐? 얘도 true죠. 그러니까 true and true니까 결과는 true가 됩니다. 그죠? 한 시간에서 볼까요? 네, true가 나오죠. 그리고 x가 5보다 작거나 또는 10보다 크거나 x가 5보다 작거나 false죠. 그죠? x가 10보다 크거나 얘도 false죠. 그러니까 얘는 false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true였으면은 true가 됐겠죠. 그러니까 and는 양쪽이 다 true여야만 true 아니면 false가 되는 거고 or는 둘 중에 하나만 true여도 true가 되고 당연히 둘 다 true여도 true고요. 둘 다 false 있으면 false가 되고 not은 얘가 true면은 false가 되고 false면 true가 됩니다. x가 7이 있다. true죠. 그럼 not이니까 false가 되겠죠. 예,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를 보도록 하죠. 그래서 if, elif, else 기본적인 문법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컨디션이 true면은 그러면 이 부분을 실행을 하고 그렇지 않고 이 컨디션이 true면은 이 부분을 실행을 하고 그것도 아니면은 이거를 해라 그런 의미예요. 그 여기서 항상 이렇게 세 개가 다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if만 있어도 되고요. 혹은 if, else, if까지만 있어도 되고 else 없이 혹은 else, elif 없이 if, else 이렇게 두 가지만으로도 조합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상당히 유연하고 간단하게 뭐 예를 보면은 먼저 age를 입력을 받아서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입력되는 것은 이제 스트링일 텐데 그 결과를 바로 인티저로 이렇게 쏴주게 되면은 바로 이 age는 인티저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뭐 이 age가 13보다 작으면은 child라는 것을 출력을 해라. 그렇지 않고 20보다 크면은 그러니까 13보다 작지 않으면서 20보다 크면은 그러면은 티네이저라고 출력을 해라. 그것도 아니면은 이제 adult라고 출력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설명드릴 게
만약에 이 조건이 맞았다. 그러면은 이 코드는 더 이상 이 조건과 이 조건을 검사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바로 그냥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얘가 false일 경우에만 요거를 또 맞는지 틀린지 검사를 합니다. 이거를 설명을 드린 이유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잘 못 느끼지만 미세하게 그 속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코딩을 잘못하면은 항상 모든 조건을 다 검색해야 하게끔 코딩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럼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 경우에는 하나라도 조건이 만족을 하면은 그 다음 거는 체크를 안 하니까 좀 더 빠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미묘한 차이일 수가 있지만 이런 어떤 뭐부터 내가 검사를 할지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거의 이 조건을 true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면 그 조건을 가장 처음에 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은 여기서 조건을 검색을 하고 true면은 이걸 실행을 하고 그 뒤로는 실행을 안 할 테니까. 만약에 첫 번째 조건이 거의 모든 경우에 false라면은 항상 얘 한번 검사하고 그 다음에 또 검사를 하게 돼 있죠. 그만큼 이 코드를 수행하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뭐 미묘한 거긴 한데 그냥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이렇게 하면은 내가 뭐 10 하면은 당연히 이제 child 하고 나오겠죠. 다시 실행을 해보면은 20 하면은 adult 하고 나오겠죠. 이렇게 되고 그 제가 여기서 따로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우리 이제 문법이 보면은 if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가 그 이 인덴테이션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 어떤 코드 그의 블락을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그 블락의 그 범위를 정의하는 게 항상 파이썬에서는 인덴테이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를 하나 더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항상 if 다음에 이렇게 쓰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중간에 뉴라인이 없더라도 이렇게 쓰면은 요 세 개는 이 if 조건이 만족됐을 때만 실행이 되는 코드예요. 다시 말해서 요 세 개는 이 if 블락의 일부가 되는 거죠. 하지만 얘는 마지막 줄은 아니에요. 얘는 if와 독립적 그 별개로 그냥 따로 있는 라인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어떤 우리가 그 코드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이렇게 인덴테이션으로 이게 이제 모든 프로그램이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브라켓을 이용을 해서 그 어떤 뭐 함수의 범위라든지 이런 조건문의 범위를 지정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덴테이션으로 그 범위를 지정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그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이 조건 뒤에 항상 콜론을 붙여야 돼요. 콜론을 알겠죠? 콜론이 파이썬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함수를 정의할 때도 그렇고 클래스를 정의할 때도 항상 끝에 콜론을 붙이고 이런 조건문 같은 것들 혹은 그 뒤에서 볼 룹 같은 거 정의할 때도 항상 끝에 콜론을 붙입니다. 얘 같은 경우 이렇게 해보면은 만약에 x가 10이라면은 그러면 이제 x가 20보다 작으니까 얘들 다 출력이 되고 얘도 추가적으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은 x가 20보다 작다. 뭐 x는 10이다. 뭐 이게 이제 그 if의 마지막 줄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만약에 x가 20이었다면은 이 세 개는 출력이 안 되고 마지막 줄만 출력이 됐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 우리가 if란 그 컨디션 안에 또 어떤 if문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뭐 뒤에서 이제 for 룹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룹 안에 또 룹이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봅시다. 먼저 숫자를 입력을 받아서 그 숫자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제 0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만약에 얘가 0이라면은 0이라고 프린트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포지티브라고 출력을 하고 그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은 그럼 이제 네거티브로 출력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게 그렇게 좋은 코드는 아니에요. 뭐 사실 이거보다 좋은 코드는 그냥 if num이 뭐 0보다 크면은 그다음에 elif num이 0이면 뭐 그다음에 else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깔끔하겠지만, 왜냐면 이렇게 그 많이 네스트 하면 할수록 그 코드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 가능하면은 이런 그 네스팅을 많이 안 하는 게 좋은 코드가 되는데, 뭐 이거는 이제 이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0을 놓으면은 당연히 0이라고 출력이 될 거고, 뭐 20% 포지티브라고 출력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될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룹을 볼 텐데, 룹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이제 while을 쓰는 거랑, 그러니까 while이란 키워드를 쓰는 거랑, 그 다음에 for라는 키워드를 쓰는 거,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강의 노트 상에서는 while이 먼저 나오지만 사실 for 룹이 훨씬 많이 쓰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for 룹으로 구성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가끔 while 룹을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바로 예를 보죠. 그래서 문법이 while 그다음에 어떤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얘를 실행을 하라. 그러니까 이 조건이 만족되는 동안은 계속 이 룹을 반복하라는 뜻이거든요. 먼저 카운트를 1로 시작을 해서 카운트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그 카운트를 출력을 하고 카운트에다 1을 더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 이렇게 카운트에다가 1을 더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 변수의 값을 계속 하나씩 증가시키는 거죠. 이렇게 써도 되고요. 카운트는 그 카운트에다가 1을 더한 값, 그러니까 이 카운트에다 1을 더해서 그걸 다시 카운트라는 변수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걸 좀 더 단순하게 하는 방법은 플러스 이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원래 이미 현재 값에다가 1을 추가해서 그 업데이트된 값을 다시 이 변수에다 집어넣으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겠지만 꼭 이게 플러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씩 빼게 될 거고, 뭐 곱하면은 현재 값에다가 1을 곱하는 게 될 거고, 그런 식이 됩니다. 예. 그럼 이거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1이 출력이 되고 1을 더하면 2가 돼서 2는 여전히 5보다 작으니까 출력이 되고 쭉 해서 5가 될 때까지는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6이 되면은 더 이상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끝나게 되겠죠. 1, 2, 3, 4, 5가 출력이 되겠죠. 그 while 룹을 쓸 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해야 되는 게, 무한 루프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제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는 건데, 뭐 이런 단순한 코드에서야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좀 복잡하게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이 조건이 항상 true가 되는 게 그 코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하다 보면은. 그러면 얘가 프로그램 실행을 했는데 끝나지 않고 한없이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뭐 그냥 이런 식으로 값만 출력을 한다거나 그러면 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뭐 이렇게 좀 프로그래밍을 잘못하다 보면 복잡한 경우에는 뭔가 얘가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메모리가 증가를 한다거나 리소스를 잡아먹는다거나 컴퓨터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서버에 부하가 돼서 아예 컴퓨터가 꺼져 버린다든지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ile 룹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얘가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for 룹인데, for 룹의 문법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입니다. for 어떤 변수가 in 어떤 여러 가지 값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range라는 함수를 썼는데 사실 뭐 range 필요 없고 그냥 어떤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배열에 있는 값들 중에 하나 for가 인 동안에 이 값을 수행을 해라, 그런 뜻인데, 그 range라는 함수는 그 자체적으로 그냥 range를 호출하면은 뭐 아무것도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데, 이런 for 룹에서 쓰게 되면은 얘는 0부터 시작해서 요 값보다 하나 작은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range n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얘는 0부터 n-1까지를 하나씩 던져줍니다. 그 값을.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리면 이 i는 0부터 시작을 해서 매번 이렇게 돌 때마다 0, 1, 2, 3, 4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더 이상 아무것도 던져주지 않기 때문에 이 룹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0부터 4까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파이썬에서는 0이라는 값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배열이 있거나 그럴 때 첫 번째를 나타내는 인덱스가 0이에요. 항상 모든 기본적으로 어떤 순차의 시작은 0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 익숙해지면은 상관이 없지만 저는 되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인자인데 그걸 가리치는 값이 0이다라는 게 이게 특히나 혹시나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첫 번째 인자가 이제 1인 경우가 있다면은 그런 것과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게 혼동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그 어떤 시퀀스 배열 같은 것의 첫 번째 인덱스는 0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 그러니까 어떤 레인지가 주어졌을 때 이 끝에는 항상 exclusive하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5라고 했으면은 5까지가 아니라 5-1까지라는 거를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C 프로그램하고 좀 비슷한 방식인데 그렇게 되고요.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사실 우리가 이런 스트링도 사실은 이게 그 문자의 배열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가 그 독립적인 그러니까 캐릭터의 이제 배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캐릭터의 배열.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그 for loop을 이 하나의 단어에 대해서 돌리게 되면은 이 ch라는 것은 이 단어 하나하나를 받게 돼요. 차례로 처음에 p 그다음 y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그 문자들을 이 ch가 받게 됩니다. 이 for loop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거 보실 수가 있고 이 룹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제 컨트롤 안 하면 당연히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나올 때까지 이 배열에 있는 값들이 전부 다 나올 때까지 계속 돌겠죠.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중간에 멈추거나 혹은 어떤 긴 로직이 있을 때 그 특정 중간 부분에서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컨트롤을 해주는 게 그 브레이크라는 커맨드랑 컨티뉴라는 커맨드가 됩니다. 브레이크는 내가 이 브레이크라는 명령어가 실행이 되면은 아무리 이 룹이 다 끝나지 않았어도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 그냥 그 룹을 빠져나오는 게 되고요. 컨티뉴는 컨티뉴라는 게 실행이 되면은 이제 그이 for 룹 안에 여러 개의 라인이 있는데 중간에 컨티뉴가 있다면은 이 컨티뉴 아랫부분의 코드는 실행이 안 되고 그 다음 이터레이션으로 넘어가는 게 됩니다. 이제 예를 보시면 명확해질 텐데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는 제가 레인지에다가 조금 변화를 줬는데 아까는 그냥 값이 하나만 있었잖아요. 이렇게 5. 그럼 이제 0부터 해서 4까지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얘는 시작이 1이 되는 겁니다. 1부터 마찬가지로 끝에는 이거 마이너스 1 그래서 10까지 이렇게 된 거고요. 그 예, 근데 내가 만약에 i가 5가 되면 브레이크를 하겠다 하면은 그러니까 5가 됐을 때는 원래는 이제 브레이크를 안 했으면 얘가 1부터 10까지 쭉 갔겠지만 그냥 5에서 이 룹을 빠져나오는 게 되고요. 그래서 해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5 전까지는 1, 2, 3, 4까지 출력이 됐다가 브레이크를 했으니까 그 브레이크를 하면 당연히 요게 실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5도 출력이 안 되고 4까지만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얘에서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while을 또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true while true 하면은 얘는 true니까 계속 무조건 실행이 되겠죠. 이 룹이. 그 대신 이제 밑에서 어떤 특정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break해서 여기서 true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실행이 안 되고 나오게끔. 근데 이제 이런 코드를 짤 때 이제 실수를 하면은 이 조건에 만족이 되지 않으면 얘는 계속 무한하게 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카운트를 0이라고 이제 먼저 초기화를 했고요. 얘를 출력을 하고 카운트에다 1을 더합니다. 그래서 카운트가 5까지 되면은 이제 브레이크 하면은 여기가 true라고 하더라도 그냥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1, 2, 3, 4 했다가 5가 되면은 이제 나오니까 출력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티뉴의 예를 볼 텐데 여기서도 이제 range 1 to 11이니까 1부터 10까지 이제 쭉 나오게 될 텐데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i라는 변수를 내가 2로 나눠서 이게 뭐였죠? 이거는 나머지가 되죠. 나머지가 0이면 다시 말해서 짝수란 얘기죠. 짝수. 짝수면은 컨티뉴 한다. 그 얘기는 밑에 이 부분을 실행하지 않고 그냥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언제 실행이 되겠어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홀수일 때만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 출력이 되는 거는 1, 3, 5, 7, 9 이렇게 홀수만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예, 뭐 이건 이제 좀 더 이제 자주 이렇게 많이 쓰이는 그런 룹의 패턴들의 예들인데 우리가 어떤 카운팅을 하는 경우에 뭐 시작을 이제 0으로 시작을 해서 뭐 i가 이제 1부터 5까지 쭉 가면서 값을 쭉 더해 나가는 경우 그러니까 토탈은 이렇게 이거는 이제 1, 2, 3, 4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처음에 0에다가 1을 더하고 그 다음에 걷다 또 2를 더하고 3을 더하고 4를 더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해보면 최종적으로 출력해보면 이제 15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제 그 룹을 통해서 어떤 값을 서치할 때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러한 값들이 들어가 있는 어떤 배열이 있다면은 사실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이건 이제 리스트라는 건데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배울 거고 지금 그냥 이런 값들의 배열이라고만 생각을 하죠. 이렇게 있고 우리가 이제 found라는 변수를 처음에는 이제 false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for 룹을 돌리면 이 n은 요 배열에 있는 값을 하나씩 받게 돼요. 그래서 처음엔 3이 될 거고 n이 그 다음에는 7, 2, 9, 5 이렇게 n 값이 계속 변하게 될 텐데 그래서 그 값을 출력을 하면서 만약에 n이 9가 되면은 뭐 그러니까 내가 찾고 있는 값이 9라면은 그래서 얘가 9가 되면은 bound를 true라고 하고서 그럼 이제 찾았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break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 9가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true라고 나오겠죠. 그죠? 만약에 내가 9가 없었다면은 이 배열에 그러면 이렇게 false라고 출력이 됐었겠죠. 그죠? 제가 여기 출력되는 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중간에 좀 구분자를 좀 넣을게요. 그래 좀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얘는 어떤 우리가 그 얘도 이제 리스트인데 이것도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뭔가 어떤 배열을 만들어가는 거를 룹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또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처음에는 이제 배열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 있는데 이렇게 값들을 쭉 돌면서 걔를 어펜드라는 이제 여기서는 함수를 이용하는데 메서드를 계속 추가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또 레인지 이제 세 개가 들어갔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첫 번째 값, 마지막 값, 이거는 인터벌, 그러니까 스텝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면 어떻게 되냐면은 1, 그 다음에 2를 더하면 3이죠. 1, 3, 5, 7, 9, 그 다음 어떻게 될까? 11? 아니죠. 왜냐면은 이거보다 하나 적은 10까지만이니까 얘는 1, 3, 5, 7, 9에서 끝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되게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항상 이렇게 코드 짤 때는 실제로 이렇게 출력을 해보고 내가 원하는 딱 그 배열만큼만 값까지만 이렇게 가는지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주 본인이 아주 자신 있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렇게 1, 3, 5, 7, 9가 이렇게 요
배열에다가 요 RES는 배열에 이렇게 쭉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렇게 룹에서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enumeration이라는 건데, 이 enumeration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배열만 써주면은 이 값들만 하나씩 이렇게 튀어나오게 될 텐데, enumeration이라는 걸 해주게 되면은 걷다가 우리가 이렇게 숫자를 붙여서 그러니까 일종의 인덱스를 같이 리턴을 해줘요. 그래서 얘는 0, 1, 2, 3, 4 이렇게 차례대로 숫자를 붙여서 같이 리턴을 해주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하나씩 값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걸 하나의 변수로 이렇게 받아줬는데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변수로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i라는 변수는 그 인덱스 0, 1, 2, 3, 4, 5 이 시퀀스 숫자가 저장이 되고요. 이 value라는 것에 배열에 있는 값들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출력을 해보면은 0H, 1, 2, 2L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또 이제 많이 쓰이는 그 함수 중에 하나가 이 룹을 쓸 때 그 zip이라는 겁니다. zip은 두 개의 배열을 하나로 묶어서 같이 룹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 A, B, C 이렇게 네 개의 알파벳이 있는 배열이랑 1, 2, 3, 4라는 숫자 4개가 있는 배열을 이렇게 zip이라는 걸 묶어주면은 얘는 첫 번째는 A랑 1, 두 번째는 B랑 2 이렇게 그 리턴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두 개가 리턴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두 개의 변수로 그 값들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출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럼 당연히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페어로 묶어서 나오려면은 이 배열의 크기와 이 배열의 크기가 같다겠죠. 만약에 여기에 뭐 이렇게 하나가 더 있었다 그러면은 오류가 나왔을 겁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딱 4개까지만 나오고 끝났는데 기본적으로 그 두 개의 배열의 크기가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실 이걸 변수 하나로 받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변수 하나가 그 이 두 개의 페어를 다 담고 있는 뒤에서 배울 이제 터플이라는 형태의 변수가 됩니다. 뭐 그거는 지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컨디션 스테이트먼트도 이렇게 여러 if 안에 또 if가 있고 그런 식으로 네스트 될 수 있었잖아요. 뭐 룹도 마찬가지예요. 룹도 for 룹 안에 또 for 룹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안에 if문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네스트 시켜 나갈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그 이 스코프를 정해줄 때는 항상 그 인덴테이션을 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요 if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 for문 안에 해당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복잡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막 for 안에 for가 있고 또 for가 있고 if가 있고 막 그렇긴 한데 가능하면은 이 너무 많은 단계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너무 단계가 많아지면은 나중에 코드를 읽고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워져요. 이거는 뭐 세 단계 정도는 상당히 흔히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죠. 먼저 n은 그 range 2 to 10이니까 2부터 해서 9까지의 값을 이렇게 쭉 갖겠죠, n이. 그리고 for x in range 2 to n이에요. 이게 뭐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n이 이제 2가 되겠죠. 그러면은 range 2부터 2까지면은 2부터 2도 아니죠. 얘는 그 2부터 1까지니까 아무 값도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얘가 2가 나왔을 때는 이거 자체가 아예 돌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뒤에 값이 이거보다 더 작으니까. 그리고 n이 3이 됐을 때는 2,3이니까 그냥 2 값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x는 2 값만 2 하나만 가져요. 그죠? 일단 그거부터 쭉 설명할게요. 그리고 n이 4일 때는 x가 레인지 2부터 4까지니까 2하고 3 이렇게 얘는 두 번을 돌 거고 그다음에 n이 5면은 2부터 5까지니까 2, 3, 4 얘는 이 부분이 세 번 돌 거고 그러니까 이 n값에 따라서 이 안에 이제 도는 횟수가 계속 바뀌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n을 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은
뭐 이 n은 x 곱하기 그 n을 x로 나눴을 때 뭐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곱하면 얘가 나온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바로 브레이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n은 프라임 넘버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뭘 하는 거냐면은 소수를 찾는 로직이에요. 물론 이제 소수를 찾는 로직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되게 brute force,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그 소수를 찾는 로직인데 뭐냐면은 소수라는 게 뭐죠? 소수는 그 값이 어떤 다른 것의 배수가 되면 소수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수는 예를 들어 3이 소수잖아요. 3은 그 1하고 3 자신으로만 나눠지고 다른 것의 배수는 되지 않죠. 2도 마찬가지고 5도 마찬가지고 반면에 4는 2의 배수니까 그러니까 즉 2로 나눌 수 있으니까 그, 그 소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한 게 뭐냐면은 어떤 n이란 값이 주어졌을 때 내가 n보다 작은 값을 쭉 차례대로 하나씩 고르면서 그 x로 n이 나누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나누어 떨어지는 x가 존재하면은 얘는 소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 n은 x에다가 이걸 곱했을 때 값과 같다라고 하고서 얘는 소수가 아니니까 이런 더 이상 얘를 체크할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그냥 브레이크를 해버리는 거고 끝까지 갔을 때도 그러니까 한 번도 여기서 브레이크가 안 걸리면은 그럼 결국은 얘는 이제 소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은 프라임 넘버다. 4는 2 곱하기 2와 같다. 5는 프라임 넘버다. 5는 프라임. 여기서 이제 반복되는 이유는 얘가 얘를 체크하고 아닐 때마다 이제 프라임 넘버라고 찍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예. 만약에 내가 5라는 것을 한 번만 찍히게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무조건 else가 아니라 마지막에만 얘를 찍으면 되겠죠. 그럼 마지막이 언제예요? x가 n-1과 같을 때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 번만 얘를 출력을 하겠다. 그럼 이렇게 한 번씩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네. 이게 좀 더 깔끔하겠네요, 보기에. 이렇게 놔두죠. 네, 여기까지가 두 번째 강의고요. 네,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해볼 엑서사이즈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 1부터 50까지의 숫자 중에서 3의 배수를 전부 다 출력하는 그런 코드를 한번 짜보시고요. 두 번째는 그 1과 100 사이에 그 모든 홀수들에 대해서만 룹을 돌면서 그러면서 그 값을 출력을 하는데 언제 값을 출력하냐? 그것이 9의 배수일 때만 출력을 하라는 얘긴데 뭐 우리가 그 홀수에 대해서만 이 룹을 돌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1부터 시작을 해서 스텝 사이즈를 2로 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j 가 100이 아니라 101이 돼야 되겠죠. 그죠? 101 그래야지 100까지니까 스텝 사이즈는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n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수정을 할게요. 네, 한번 해보시고요. 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